제가 제일 아끼는, 제일 좋아하는, 제가 직접 예전에 조립한 진공관 헤드폰 앰프의 고임피던스 헤드폰이면서 여기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젠하이저 HD650. 저만 그런 생각 가지는 건 아닐 겁니다. 젠하이저 HD 유선 헤드폰 시리즈는 글쎄요, 헤드폰의 역사에 아주 굵은 한 획을 그었고 아직도 긋고 있죠.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젠하이저에서 HD 시리즈의 블루투스 버전을 발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름하여 HDB, 아마 B가 블루투스의 약자 같습니다. 630으로 붙여서 나왔어요. 어딨냐? 여기 있지. 일단 좀 짜져 있어라. 자, 출시된 지는 한 몇 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검색해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젠하이저 HD 유선 헤드폰 팬분들은 네, 평이 나름 되게 괜찮습니다. 이번에 젠하이저 코리아 측에서 저에게도 한번 리뷰를 할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 언박싱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 보여드리려고 다시 막 주섬주섬 다 안에다 넣었어. 열어보면 자, 앞에 뭐 하나 써있죠. 자, BTD 700 동글 인클루디드. 자,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것만 봐도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죠. 젠하이저가 생각하는 HD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은 이런 거 있어야 된다. 그런 철학이 좀 느껴지죠. 예, 열어보시면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유선 케이블이 있는데 한쪽은 2.5예요. 3.5, 2.5. 그러니까 유선 연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USB-C to C 케이블이 있는데 당연히 이걸로 충전이 되겠죠. 그런데 충전만 되느냐 아니면은 DAC로 작동을 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에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없냐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거 돼요. 최근에 판매되는 헤드폰들의 연결성을 봤을 때는 풀옵션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블루투스 동글 BTD 700이 들어있고요. 처음에 사실 이거 나왔을 때도 헤드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열광했죠.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코덱에서 드디어 벗어난 거거든요. 이거 하나로. 좀 특이한데. 자, 요거에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비행기 따라 달라요. 예전처럼 요거 쓰는 비행기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3.5 바로 꽂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은 언제든지 비행기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나오는 거를 화면으로 보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이거 봤을 때는 되게 무거워 보였어. 근데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요즘 나오는 블루투스 헤드폰 무게예요. 그리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빼고 리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좀 떼볼게요. 블루투스 모델에 나온다고 했을 때 한 가지가 제일 궁금했던 게 HD 시리즈는 뭡니까? 오픈형이잖아. 뚫려 있어요. 이 개방감이 주는 이 시원한 맛이 대박이거든 진짜. 블루투스 버전도 여기 뚫어 놓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근데 이걸 뚫는 순간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 못 써요. 옆 사람한테 소리가 다 들리거든.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만들라 그러지? 했는데 이렇게 밀폐형으로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오픈형으로 된 블루투스 헤드폰도 하나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군대 다시 가라면 62호 정도 써야 되는 저희 대두에 이 정도, 그러니까 정수리가 닿아서 불편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좀 두께감 좀 있습니다. 이쪽으로 꺾이는 방향은 이렇게 어떤 제품들 보면은 파우치에 넣기 위해서 이걸 막 이렇게 막 꺾어갖고 막 넣는 거 있거든. 그렇게 꺾이진 않아요. 이쪽은 이 정도.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쁩니다. 심플하면서 좀 탄탄한 느낌도 나고, 근데 대신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버튼을 싹 다 없애버렸어. 물리 버튼 딱 한 개만 남겨놨습니다. 여기 길게 누르면은 켜져요. 여기 배터리 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유선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3.5가 아니라 2.5입니다. 이쪽. 얘도 3.5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2.5, 3.5 케이블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스티커에서 보셨겠지만은 터치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로 잘 하지 않아요. 보통 스마트폰 연결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편이라서 레전드 회사답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블루투스 헤드폰보다 차별화할 수 있을까? 헤드폰에 대한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음악도 많이 듣고 다른 헤드폰도 많이 써보고, 이런 분들이 뭘 원하고 어떤 세팅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커넥트 플러스라는 젠하이저 전용 컨트롤 앱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기서도 제일 위에 올려놨잖아요. 내 사운드예요. 여기서 뭐 프리셋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자, 파라메트릭 EQ가 있고 그래픽 EQ, 베이스 부스트 이런 게 있고 밑에 팟캐스트 모드라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픽 EQ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로그를 해놓고 이렇게 눌러 들어가 보면은 어느 대역을 좀 강조시켜주고 어느 대역은 좀 밑으로 좀 꺼트려주고, 일반적인 블루투스 헤드폰 제조사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서 끝나. 제나이저에서는 그게 뭐냐.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지대로 뭔가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자, 파라메트릭 EQ를 들어가 보면은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운드 체크. 음악을 계속 들려줍니다. 1번, 2번, 3번 중에 무슨 소리가 제일 좋은지를 계속 골라 나가는 거예요. 5번을 골라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아무나 골라 볼게요. 완료를 누르면 이런 소리가 좋으시군요. 이 소리를 저장을 하시죠. 사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봐. 이 시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귀로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파라메트릭 EQ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블루투스 헤드폰에 이런 세팅이 되는 건 처음 봤어요. 일단 밴드를 추가를 합니다. 주파수 대역을 뭐 하나만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넣어도 되고요. 총 5가지를 넣어도 되고 중간에 이건 안 만질래? 그럼 중간중간 이렇게 빼도 되고 5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단순히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밑에 정확한 주파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214Hz에 게인을 이 정도로 조금 올리고 싶다. 1.3dB 올리고 싶은데 Q 값이 뭐죠? 얼마나 뚱뚱하게 올릴 거냐 옆에까지 이렇게 협대역만 올릴 거냐 Q 값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주파수별로 그걸 다 할 수가 있어. DAW라 그러죠. 그 음악 녹음하고 믹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쓰면은 EQ 잡는 플러그인들 많거든요. 그런 데서나 나올 법한 EQ예요, 이게. 헤드폰 사용자들이 이런 세팅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자체가 나 진짜 다른 제조사들한테 야 이놈들아 한번 봐라.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서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바이패스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바이패스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바이패스 소리가 났다가 손을 떼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AB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A, B, A, B, A, B 이렇게 AB를 2개 만들어 놓고 비교할 수도 있고 바이패스 돼가지고 플랫하게 해놓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처음 소리가 어땠는지 잘 기억도 안 나.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돼요. 나중에 진짜. 더 놀라운 거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5.9dB라고 돼 있죠. 그 처음에 0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밑으로 내릴 때는 그 게인이 변하지 않아요. 어느 주파수 대역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내려갑니다. 최대 아웃풋을 깎아버려요. 이걸 뭐 녹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헤드룸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음악에서 여기까지 끝나야 될 음량인데 그 부분을 억지로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플레이 해버리면은 디스토션이 생깁니다. 깨져요. 이만큼 올렸으니까 대신 자동으로 4dB 우리가 깐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막아놨어요. 더 올릴 수도 없게 막아놨어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전체적인 출력 음량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장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저장해 놓으면은 여기 하나가 아까 저장된 게 나오죠. 팟캐스트 모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 뭐 어음이라고 돼 있는데 목소리 대역의 주파수를 이렇게 좀 향상시켜주는 모드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요게 2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악을 들을 때 가장 크게 스피커로 듣거나 헤드폰으로 듣거나죠. 자, 요쪽 스피커는 이쪽 귀로만 듣나? 아니죠. 이쪽 스피커도 어느 정도 일로 들려요. 크로스에서 먹여준다는 거 아니야. 양쪽에 어느 정도 레프트 라이트가 섞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헤드폰은 그렇지 않죠. 헤드폰은 완벽하게 분리해서 음악을 듣는다. 스피커를 듣는 환경처럼 시뮬레이션 해줘서 약간 섞어주는 그런 효과로 볼 수도 있고요. 2번째는 어떤 음악을 들어보면은 믹싱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 믹싱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옛날 음원들이 꽤 있어요. 좀 아쉽죠. 이거 베이스를 좀 센터로 빼고 그때 이 기능을 키면 어떻게 되냐. 베이스가 신기하게 가운데로 빡 옵니다. 아까 지금 2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피커 좌우에서 만약에 한쪽에서 베이스가 나왔다고 했을 때 스피커 환경이면은 저음 대역으로 내려갈수록 방향성이 막 희미해지죠. 그래서 걸추 가운데서 막 들려. 근데 헤드폰을 들을 때는 이쪽에 방향성이 남아있거든요. 저음의 방향성이. 저역대를 많이 양쪽을 섞는 것 같아요. 중고역대는 거의 레프트 라이트가 살아있습니다. 이걸 높음으로 켜도 저역대만 가운데로 싹 온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ANC를 탁 켜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요즘에 나오는 이런저런 헤드폰, 이어폰들을 워낙 많이 써보다 보니까 ANC는 모든 소리가 사라지듯이 귀를 쑥 잡아당기는 듯한 ANC는 아니에요. 레전드 HD 시리즈가 대부분 오픈형이란 말이에요. 극강의 개방감. 뚫려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들어보면 소리가 여기서 막 난다기보다는 이렇게 붕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HD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 제나이저 개발진의 고민을 제가 유추를 해보면, 자, ANC를 강하게 들수록 어떻게 되죠? 공간감이라기보다는 쑥 줄어들죠. 비록 이거는 밀폐형이지만 약간의 그 스테이지감, 개방감적인 사운드를 위해서 너무 ANC를 세게 잡는 것보다는 적당히 잡자라는 생각으로 이 컨셉이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맛깔난, 그러니까 MSG가 막 팍팍팍 들어간 그런 음색은 아닙니다. 그런 음색을 딱 기대하고 뭔가 엄청나게 좋은 소리가 날 거라고 딱 꼈을 때는 굉장히 이거 되게 재미가 없냐 소리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고역대 자극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초고역대까지 막 귀를 막 삭삭삭삭 긁어주는 듯한 소리의 성향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아까 보셨던 파라매틱 EQ. 뭐 아무 세팅 안 하고 그냥 플랫에서는 그렇다는 소리지, 그 세팅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굉장히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까 ANC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ANC는 강력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ANC 성능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가격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보다 물론 비싼 것도 많죠. 완전 초저가, 그리고 막 2, 30만 원대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조금 비싸면 이제 한 4, 50만 원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위에 레벨에 있는 제품이죠.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도 특히나 파라메틱 EQ 세팅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아마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진짜 아쉽다, 이거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스티커를 일부러 안 띄었어요. 그대로 반납을 하려고 영상 찍으려고 살짝 뗐는데, 좀 일단 돈을 좀 벌고 살지 말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